지정했던 배경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는 보건 인프라가 극도로 열악한 저개발 국가에서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높은 모성 사망률을 낮추고 세계 모성 건강 지표를 달성하기에 모색했던 응급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 인프라와 안전망을 갖춘 나라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의사의 정밀한 모니터링과 진찰을 대신하는 약물 도입을 감히 모성 건강 보호의 최선책인 것처럼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태중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 모두를 온전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다해야 할 근본적인 책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성급하고 충분한 준비 없는 약물 도입은 여성에게 안전을 제공하기보다 의료적 위험과 정서적 고립 속에서 여성과 태아를 방치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불법 유통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안전성과 법적 기준이 검증되지 않는 약물의 수입 승인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대면 진료와 초음파 검사의 의무화, 상담, 숙려 절차, 위기 임산부 지원 체계 등을 포함한 온전한 입법 정비와 국민의 생명,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수립에 먼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운동부 총무를 맡고 있고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처를 맡고 있는 오석준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기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19일 법제처는 임신 중지 약물의 수입 흥법 허가가 의료자보건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안정성과 유효성 요건을 갖추면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이를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귀속행위라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해석에 대하여 한국천주교회는 다음과 같이 우리 입장을 분명히 밝히려고 합니다. 첫째, 이것은 합법성에 대한 판단일 뿐 도덕성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법제처의 해석은 이 처분이 노자보건법의 규율 대상인가라는 좁은 절차적 물음에 답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고려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태중의 생명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그 생명을 끝내도 되는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과 그것이 옳다는 것은 결코 같은 말은 아닙니다. 둘째는 이 해석은 오히려 입법 공백의 증거입니다. 법제처는 스스로 여러 차례 임신 중단의 허용 주수와 사유, 절차를 입법으로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곧 생명에 관한 가장 중대한 결정이 국민의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이 아니라 행정적, 기술적 절차로 대신 내려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가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조화를 말하면서 그 결과는 한쪽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태아의 생명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조화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약물에 대한 접근이 어느 쪽만 즉시 실현되고 태아를 보호할 장치, 즉 상담과 숙려, 주수의 제한, 위기 임산부의 지원은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텅 빈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균형이 아니라 한쪽으로의 붕괴입니다. 넷째는 안정성이 확보된 약이라는 전제부터 대무료합니다. 그 약물은 태아에게는 100% 치명적이어서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은 여성들이 아무런 의료적 관리도 없이 홀로 약을 구해 복용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기속행위라는 논리는 정확한 임신 주수 확인과 자궁의 임신 선별, 복용 후 관리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요구해야 할 행정의 재량마저 없애버립니다. 이것이 어떻게 여성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섯째, 그러므로 해답은 기정사실화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입법입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그리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생명에 관한 결정을 행정 절차로 대신하지 말고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함께 담는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온전한 정비에 즉시 나서 주십시오. 하나, 그 입법에는 반드시 상담과 수료의 절차, 위기 임산부 지원 체계, 의료인의 양심적 낙태 거부권 보호, 그리고 무분별한 약물 유통에 대한 규제가 함께 담겨야 합니다. 하나, 무엇보다도 어느 한쪽의 목소리만으로 서둘러 결정하지 마시고 모든 목소리를 고루 들어 보완적 대책까지 담는 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법자체 유권 해석은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최종적인 책임은 결국 입법과 정책에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끝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어려움에 처한 여성을 정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위기 앞에 홀로 선 여성과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가장 작은 생명을 그 어느 쪽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끌어안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지키는 일은 곧 우리 공동체 전체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생명의 행정의 편의로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가 그 무거운 책임 앞에 정직하게 마주서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부인과 간호사이자 이반 아기를 갖는 조산사로서 법제처에 왜곡되는 법 해석에 분노하고 탄식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의학적인 세부 논쟁에 앞서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여성의 안전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와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제처는 지난 8월 29일 임신중지 약물의 수입 품목 허가가 현행 모자보건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요건을 갖추면 허가해야 하는 기속행위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행정부의 품목 허가가 의료 현장에서의 사용 합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스스로도 허용 주수와 사유, 절차에 대한 입법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함을 인정했습니다. 법률적 기준도 없이 약부터 들여오겠다는 정부에게 묻습니다. 임신 몇 주까지 이 약물을 복용할 수 있습니까? 자궁의 임신이나 과다출혈 같은 치명적 부작용은 누가 책임지고 관리합니까? 위기 임신 여성에게 국가가 제시해야 될 첫 번째 대안이 낙태 약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먼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기를 낳아도 국가와 사회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홀로 키워야 한다면 주거, 의료, 생계, 양육을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정부가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채 약물 도입을 서두른다면 저희는 국민과 함께 끝까지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약보다 먼저 법을 마련해 주십시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